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후원해 주실 분들은 동영상 아래 슈퍼땡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끌의 성지라 불렸던 노원구, 거의 아주 단타 위주로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갭투의 성지이기도 했죠. 여기에 소형 평수로 둥지를 틀면 일단 고농축 서울 집값 추이가 급속도로 올라갔던 시기에는 그렇게 땡땡하게 차오른 집값 바로바로 회전판에 돌려서 무슨 중국집 간 것도 아닌데 중화요리 먹듯이 바로바로 사고 팔고 차익을 끼고 돌았던 정말 부동산 시세 차익 불판구이의 대명사로 불렸던 노원구. 이제 그렇게 잘 나가던 갭투는 거의 역풍을 맞았고 기존에 치고 빠졌던 선수들이 이미 꼭지에서 물려버린 후발주자들이 성급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노원구 집값 때문에 서둘러 집을 처분하려 해도 거래는 수도 꼭지만큼 꽉 잠겨 있어서 이자 내기도 버겁죠. 결국 그렇게 꼭지에 물렸던 집값 때문에 그 집 통째로 날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영끌의 성지는 경매의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노원구 강서구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 되게 충격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갭투에 발을 담궜던 사람들은 그냥 휘청거릴 정도로 상황이 급변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집값 하방 압력을 제대로 받고 있어서 주변에서 경매로 픽픽 쓰러지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버티게 할 수 있는 호가 가격대로 방어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상계동 쪽 쭉 살펴보면 역세권 아파트들도 경매로 튀어나온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량들이 바로바로 소진이 되는 게 아니라 유찰이 되고 있다는 점. 유찰 2회로 3억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흑비를 맞고 있죠. 도봉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역세권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들 다세대 경매는 그냥 천지빛깔로 경매 물건이 뜨고 있고 도봉구 쪽 아파트들도 대체로 유찰이 기본 2회 정도 찍을 정도로 낙찰자들이 상당히 몸을 사리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유찰이 계속되면 가격은 거의 구멍이 숭숭 뚫릴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아파트 가치 자체가 경매 물건이지만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도봉구 역시도 상당히 집값 자체가 약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갭투가 많이 진입을 했던 곳이기도 하죠. 노원구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고 강북구도 같은 분위기. 감정가 7억대 아파트가 5억대로 유찰이 되고 있고 20% 정도 가격이 깎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아 쪽 아파트들 경매 물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강북 쪽은 신축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많이 터지면서 실제로 주변 집값이 깔아앉는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분양 상황이 서울에서도 초기 서울 미분양의 분위기를 확 드러냈던 곳이기도 해서 구축은 거래가 거의 뜨지 않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나오는 거래들은 하락 추세를 그대로 떠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매 물건도 다세대 쪽은 거의 비일비재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경매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러니 당연히 전세가 무서운 거죠. 특히 다세대 주택 물고 있는 전세는 이렇게 경매 물건들이 그냥 맨만 슥 하고 봐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 절대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 전세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노도강이 박살이 나는 건 이미 집값이 엄청난 하락세를 기록하는 시점에서 이미 예견이 됐습니다. 최근 한 달간 거래만 봐도 노원구 쪽은 3억 이상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거의 30에서 40% 정도 육박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합 건물 임의 경매, 그러니까 돈을 갚지 못해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경매 건수가 80% 정도 급증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매매 시장의 집값 추이가 워낙에 고갈이 되고 있는 시기라서 경매는 당연히 옆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정말 김밥 옆구리 터지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매매 시장이 단도리를, 그것도 가격 자체를 스스로의 자산 가치로 애두를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모습으로 형성이 되지 못하면 어차피 우리나라 부동산 죄다 빚 긁어 와서 산 집들이기 때문에 알짜리 없습니다. 바로바로 연체율이 뜨게 되면 그대로 경매로 토스. 은행이 얼마나 빠른 토스로 경매 시장에 기존 연체율을 깔고 있는 집들을 처분하는지 경매에 넘어가서 숨을 꼴딱거리고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이 채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연체가 떠버리면 바로바로 부실로 변질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유통기한이 지난 야쿠르트, 잘못 먹으면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폭풍 배탈이 날 수 있는 건데 5대 은행이 무려 10조 원이 물려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단지 연체로 인해서 경매가 이어지고 있고 이게 그냥 소화가 되면 모르는데 그냥 바로 물려버리는, 은행도 어떻게 현금화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은행권의 아파트 담보 대출 부실 비율도 올해 1월 354억 정도. 그러니까 은행이 직접 원금 회수를 위해서 저당 잡은 집을 경매로 넘긴 아파트 담보 채권 반환 청구액이 300억이 넘는다는 얘기고, 이거 1년 전 115억 수준의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정말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업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하나,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대출 중 부실 채권, 이걸 NPL이라고 하는데 큰 폭으로 증가해서 국민은행은 0.16% 증가, 하나은행 0.29% 증가, 신한과 농협 역시 기업 대출 NPL 부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추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눈에 가장 잘 띄는 아파트 쪽에선 좀 전에 노도강 사정을 봤듯이 낙찰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아무리 경매로 내놔도 이게 제대로 팔려나가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아파트 값은 떨어지게 되고 빨리 현금 확보를 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선 발을 동동, 그냥 그렇게 공중에 날아갈 수 있는 완전 부실 채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감정가는 당연히 아래로 처박힐 수밖에 없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은행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뜰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부동산 PF 물려있지, 이건 기업에 대해서 물려있는 돈 NPL 부신 채권으로 뜨는 거고, 그리고 개인 대출 연체로 인한 경매급증, 이건 개인 디폴트 상황이 와버려서 물려있는 돈, 게다가 최근 홍콩 ELS까지 터져서 부실 판매 논란으로 천문학적인 배상까지도 준비를 해야 하는, 어찌 보면 은행이 이번에 이자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이 자그마치 60조 원을 땡겼다 하는데 은행 단기 순이익으로는 정말 역대급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재주는 누가 버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열심히 집 산다고 이모저모 계산기 두드리면서 몸부림쳤던, 그렇게 대출 창구에서 진땀 흘리면서 벌였던 일들이 죄다 은행 좋은 일만 시킨 거네. 야, 정말 아무리 고금리 시대라 하지만 은행 단기 순이익이 60조라는 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근데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왜냐? 좀 전에 말씀드린 은행 리스크가 터지고 있는 거고, 지금 부동산 PF 직격탄을 맞아야 할 상황인데 이렇게 벌어들인 순이익 대손 충당금으로 남한산성 쌓아야 하고, 이 돈은 절대 다른 곳으로 우회할 수 없는 방어막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은행 순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 증가는 앞으로 밀어닥칠 금융위기를 대비하는 현금 탄환 용도로 사용이 될 건데, 이게 아주 내구성이 거의 플래티넘급이 되지 못하는 건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업이나 개인이나 신용 리스크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순이자 마진 당연히 축소가 되겠죠. 이렇게 역대급 순이익에는 그만큼의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개개인은 대출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은행이 꿀 빨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은행이 물린 게 많아서, 특히 홍콩 ELS 배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을 금감원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상 기준에 대한 은행권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건 은행권이 한 개인의 투자 방향성을 완전히 갈아엎은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센티미터를 넘어서 밀리미터급 배상이라는 디테일한 대응을 해줘야 당연한 거죠. 10억을 예금 형태로 넣어뒀는데 돌아오는 거 반토막 5억이라면 정말 눈이 튀어나오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아무런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고수익이라는 말에 솔깃했을 건데, 이 부분도 상반기 금융권을 한 차례 강타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은행이 경매로 인한 부실 채권 정리 수순의 속도가 빨라지고 10조 원에 이르는 부동산 경매 급증 액수라는 빨간불은 앞으로 부동산 아파가 더욱 심각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건데, 건전성 부분에서 상당히 적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수신잔액 내달새 거의 14조 원 감소 추세, 그만큼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데 굉장히 심각하죠. 9월에 117조, 10월 115조, 11월 110조, 12월 107조, 올해 들어서 104조 정도. 급격하게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수익성이 낮아지고 PF 문제로 자체 충당금에 집중을 해야 한다지만 아마 이런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융권의 위기라 할 수가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제 신용평가사도 숟가락을 얹고 있는 겁니다.
무디스가 한국은행 신용등급을 지난주에 전향적으로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꿔버리는 평가 내렸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국은행들의 건전성 악화, 그리고 수익성 약화라는 지적질을 했는데, 당연히 지금 순이익이 60조가 넘어가 버려도 이렇게 리스크가 크다는 걸 해외 신용평가사는 그냥 아주 메인 눈처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용등급 내려가면 치명적인 게 은행들이 달러채 자금, 더 높은 금리로 조달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죠. 당연히 이건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은행의 신용평가 등급은 고객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아주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금융권에 대한 불안이 시중 은행 속에서도 잠재해 있는 거고, 다른 얘기들 관심 다 끊어도 됩니다. 무조건 대출금리에 악영향을 주는 포인트만 보면 되는데, 당장 지금 주담대 금리 내려간다고 분위기 띄우는데 실제로 코픽스 금리가 전월 대비 변동성 하향 쪽입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마이너스 0.04, 그리고 잔액 기준 코픽스도 마이너스 0.03, 신잔액 기준도 마이너스 0.05 정도로 하향 추세 보이기는 하고 있어요. 이런 영향 때문에 주담대 변동금리는 이번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간헐천이에요. 간헐천. 그냥 사막 갔다가도 갑자기 장대비 쏟아지면 또랑물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금방 장대비가 그치기라도 하면 다시 사막화가 되는 수순. 지금 주담대 금리 추이는 변동금리에서 변화를 보이지만 실제로 인터넷뱅크는 금리 하단을 3점대 후반으로 높이고 있고, KB와 신한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굵은 줄기에서 주담대 금리 움직임은 다시 상승 쪽으로 리셋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 단타 성격에 가까운 변동금리 동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 쪽 분위기 안 좋아. 금리 인하 젓가락 이미 부러졌고, 그렇게 맛있게 스시를 잡수시려다가 미국 FOMC도 그냥 빅엿을 먹은 거고, 그렇게 젓가락질 살짝 같이 하던 미국 증시도 미국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그냥 엔비디아 필을 쭉 받아서 날개를 달려다가 지금 찬바람 맞고 바로 내려앉기 시작을 했고, 나스닥이 그냥 맹렬하게 달려가더니만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미국 증시는 이제 금리와는 별개의 길을 갈 겁니다. 그만큼 시가총액이 굉장한 종목들이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냥 각자 도생 채찍질만 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렇게 금리 움직임은 지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분위기 그대로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 주담대 금리는 역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금리 내렸다는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주담대 쪽 상승 기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 쪽을 완전히 세팅을 해놓고 있어서 스트레스 DSR 포인트로 대출 동선 막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정말 전향적으로 내려가는 시점이 와도 영끌은 거의 이제 어렵게 됐죠. 전세 DSR도 확대가 돼서 시행이 될 거 뻔하고요. 갭2는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링 밖에서 금리는 고점을 유지하고 있고, 링 안에서도 금리는 움직일 여유가 조금 더 없는 거고, 동시에 금리와 상관없이 집에 대한 수요는 공급이 본물처럼 쏟아져도 더 이상 그 가격에 받아낼 생각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초반에 말씀드린 영끌의 성지가 경매의 무덤이 되어버리는 노원 강서와 같은 분위기 그대로 연출이 될 겁니다. 왜? 경매가 곧 매매시장, 더 나아가 부동산 전체의 이정표가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조금만 기다리시라. 너무 성급한 마음 갖게 되면 호가에 속아서 꼭지 잡게 되는데, 이것만큼 지금 같은 기막힌 타이밍 싸움에서 역으로 내 패를 다 까서 보여주고 항복하는 일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팔짱 끼고 끄덕끄덕 중용의 실사고시 정신 챙기면서 지켜보시면 정말 드라마, 미니 시리즈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진입장벽 높았던 곳들 우르르 도미노식으로 쏟아져 나오는 정말 2015년식 집값을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타이밍 머지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시동도 걸 수가 있으니까 대여를 낳기 위해선 강태공이 하룻밤을 꼬박 새죠. 그런 인내와 끈기가 있다면 반드시 좋은 타이밍, 물때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영끌의 성지가 경매의 무덤이 되는 것. 이건 지금 전체 국내 부동산에 몰아닥치고 있는 집값 정상화의 바람과 비슷한 분위기 맞물려 있죠. 비정상적인 집값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지난날과 굿바이. 비로소 손에 잡힐 만큼의 하락세를 본격 보여줄 그날이 올해 상반기 그냥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로봇 한번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